안녕하세요. 저 최아룡입니다. 지난 5월 9일 저기 뒤에 보이는 저 건물에서 미투 피해자이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는지 서강대 여성주의 학회 담다디 초청을 받아서 제 얘기를 하고 한동안 목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제가 사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시듯이 사람들은 최아룡 책임희정님이 되게 강한 줄 알아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소장님도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, 또 한번 어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제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기복도 생기고 요가 수업도 외부 수업을 하는 것 이외에 제 요가원 자체에서 하는 수업들은 잘 하질 않을 정도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지거든요. 그런 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. 아직 목이 조금 낫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목이 완전히 잠기고 몸살도 나고 힘든 그 와중에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면 내가 다시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.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,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.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 신체화 현상이 나타나는데, 그런 스트레스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몸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여기 밑에 이제 그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프고 나서 없어졌어요. 한 번씩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저한테도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, 그렇게 내 삶에 있어서 무거웠던 부분들, 못다 했던 이야기들 조금씩 더 털고 나가면 제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. 마음의 부담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, 사실 올해 2018년은 저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. 한국에서 2월 5일 그 서검사 미투가 보도된 걸 미국 학회 갔다가 봤어요. 근데 그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그 기사를 계속 읽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. 그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, 제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, 그건 뭐냐면 피해자가 이미, 저는 2001년에 사건이 났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론화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극복해서 어떻게 일어서는지, 우리에게는 그런 모델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모델들이 이미 있긴 합니다. 근데 저의 경우는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박사과정에서 사건이 났었고, 그 이후에 공론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학계 활동이라던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이 힘들기도 하죠.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? 먼 길 돌아서 가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내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고,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 어떻게 길을 뚫어가고 그런 사례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
그게 뭐냐면 저한테 저 자신에게 그런 사례가 필요했거든요. 내가 누군가를 닮아서 조금 힘을 얻고 싶은데, 그러면은 제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어요. 발표는 뭐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발표를 했고,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하고 제가 또 조금 심리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그 이후에 괜찮아지고, 또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또 간담회에서 또 인터넷이 아니라 그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지만 또 못다 했던 이야기들 또 조금 더 털어내고, 그렇게 하면서 제가 더 밝아지더라고요. 2018년은 그런 그 한국의 미투가 있기 전에, 미투 운동이 크게 일기 전에,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제 삶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. 뭐냐면 사건이 나서 공론화를 했어요. 공론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움들, 2차 가해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,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남아서 다시 공부하려고 했을 때 논문을 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었던가,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했던가,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순히 가해자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남아있는 한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또 힘들게 되는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됐어요.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,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은, 사실 매번 그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 요청 온다던가 이런 게 좀 힘들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두드러기 났던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여주면 되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처럼, 여기 이런 로 데이터로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세요. 그리고 저는 조금 또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. 그래서 동영상을 2016년에 한번 찍었고, 혼자서 찍었고, 2017년에도 또 조금 준비를 했고,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계속 감정을 걸러내고 하면서 2018년에 다시 준비를 하고 해서 좀 툴툴 털자.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공론화하는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힘이 생길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. 희망이 있어야 공론화할 사람들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났을 때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, 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다, 이렇게 된다면 과연 누가 공론화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렇게 해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, 전혀 몰랐던 낯선 사람들, 그렇지만 또
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공론화를 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요가 테라피를 하면서 요가를 얘기하고 또 한 번씩 그 미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꼬리표처럼 저에게 붙는 게 K 교수 사건 피해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게 결코 마음 편치는 않거든요. 근데 지난 세바시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 강연을 할 때 사실 제가 강연 준비를 리허설을 할 때였어요. 제가 두드러기 났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때 구범준 PD님께서 혹시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언급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그 부분이 빠지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뭔가 중요한 고리가 빠진 것 같다. 그래서 리허설 끝나고 제 강연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대기실에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. 수많은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조금 떨렸고, 그러니까 언론을 인터뷰할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그건 뭐냐면 인터뷰는 기자와 촬영 카메라맨 분 계시고,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지만 한 명의 기자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하겠지만 이야기하는 당시에는 1대1의 관계였거든요. 근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떨렸어요. 그래서 긴장이 더 많이 됐고 근데 이야기를 했죠.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털어낼 그 과정도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제 자신을 위한 테라피였더라고요. 그때 보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청객 중에 계시던 경찰분들이 오셨어요. 저한테 사진을 찍자고. 그래서 왜냐면 그 경찰서에서 9분인가 10분인가 같이 오셨는데 제 얘기가 나중에 또 피해자들을 경찰서에서 만나거나 할 때 도움이 됐다고 그러시면서 같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. 그때 느낀 게 내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그럼 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, 저 또한 글을 통해서 조금 부끄럽고 또 알려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다시 또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늘 계속해서 다시 한번 털어내고 못다했던 얘기들도 털어내고, 그래서 내 감정의 찌꺼기들, 내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이라 그럴까요?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또 아직까지 그 분노도 남아있긴 하죠. 그런 부분들을 툴툴 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내가 요가를 하고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만나고 암 환자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 옛날 사건들이 전혀 무관한 부분이 아니구나.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또
또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. 굉장히 점잖하고 그런데 아주 위선적이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싫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순수한 모습들, 암 환자분들, 말기암 환자분들, 정말 오롯이 그 숨 하나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실어서 숨쉬고 있는 모습들, 그 모습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박사 논문을 쓰고 뭐 학계에서 뭐 이름 날리고 한다지만 엄청나게 위선적이신 분들, 그런 분들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제 삶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,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. 오늘 날씨도 맑고 꽃도 핀 곳을 일부러 골랐어요.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우울한 모습, 이런 이미지들로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밝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